실내 축구교실 등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휴업했지만 경남도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경남 지역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희망 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양산 물금 신도시 내 증산 지역 상가 점포들이 몇 년째 주인을 찾지 못하면서 신도시의 베드타운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코로나19 위기 대응 예산을 늘려 역대 처음으로 예산 규모가 10조 원을 넘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학원과 노래방 등 코로나19 피해가 큰 다중 이용시설들에 대해 경남도가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7일 이상 휴업에 동참한 업소에 지원금을 주는 건데요. 그런데 2달 가까이 휴업을 했으면서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밀양에서 유소년 대상 실내 축구 교실을 운영하는 신영철 씨. 학생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는 곳이기에 지난 2월 말부터 2달 넘게 자발적인 휴업을 이어갔습니다. 얼마 전 신 씨는 경남도가 휴업을 한 다중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준다는 소식을 접하고 신청하러 갔다가 황당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가 그걸 녹화를 했을 때 거기서 오는 답변은 못 준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자발적 동참을 했지 국가에서 정부에서 하지 마라라고 근거를 강력하게 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진짜 그게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경남도가 지원하는 시설 범위는 행정명령을 통해 운영이 제한됐던 다중이용시설 18,300곳입니다. 학원과 체육 도장, 유흥주점까지 12종류 시설이 포함됐지만 각종 실내 체육교실은 빠져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는 교습소나 다름없지만 학원으로도 체육시설업으로도 인정받지 못해 강제 휴업 대상에서 제외됐고 결국 지원금도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지원이라는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외 조항이 주게 돼서 체육시설 부분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기준을 허물어주는 거죠. 그 모든 분야에서 사각지대가 다 지원이 어떻게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체육교실 업주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교육청과 도청을 비롯한 지자체 등에 공문을 보내 관리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이제 조사 대상이 올라서 이제 그 주는데 그렇지 못한 곳은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저희들은. 그래서 이제 알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행 조치를 해라라고 지금 이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휴업했지만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2번 눈물 짓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코로나19의 경기가 타격을 받으면서 청년들의 일자리도 말 그대로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가 든든한 지원에 나섰는데요. 경남에 주소를 둔 청년과 대학생이라면 경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실직을 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보도에 심지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경남 청년들을 위한 희망 지원금이 지급되는 창원의 한 구청. 청년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아침부터 끊임없이 어제 이렇게 문자 발송을 보고 청년들이 계속해서 오늘 받으러 오고 계시거든요. 우리 대상이 180명인데 오늘 하루 한 100분 정도 오시는 것 같습니다. 많이 신청해가지고 많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자신이 일하던 사업장의 매출이 줄면서 아르바이트를 잃게 된 대학생에게 지원금은 말 그대로 장학금 같습니다. 알바 잘리고 나서 알바가 잘 안 구해져가지고 조금 생활이 어려웠는데 알바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조금 솔직히 힘들잖아요. 그냥 시간적으로 많이 뺏기니까. 근데 이렇게 1-2달이라도 알바 안 하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움 될 것 같습니다.
확진자보다 무서운 해고자라는 말이 나올 만큼 힘든 코로나 경제 상황. 경남 청년 희망 지원금은 그 타격이 고스란히 청년과 대학생의 실업으로 연결되자 시작됐습니다. 아르바이트 등 단기 일자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이 생활 여건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계속적인 사회 진입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한시적으로 청년 희망 지원금 지원 사업을 선발된 1차 대상자 1,558명에게는 18일부터 2달간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하지만 1차 지원금 50만 원은 반드시 6월 21일까지 사용해야 나머지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신청도 시작된 만큼 미처 신청을 못했다면 서둘러야 합니다. 경남에 주소만 있다면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의 아르바이트 실직도 신청 가능합니다. 조건은 대폭 완화됐고 악용을 막기 위해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1차 때와는 달리 그 실직 요건들을 좀 많이 완화를 했습니다.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이 조기 종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관련 서류들을 잘 챙겨서 신속하게 신청을 하시길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저희 경남도는 앞으로도 청년 정책들, 청년들을 위한 어떤 정책들 발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든든한 후원자를 자처한 경남의 응원 신청은 청년 희망 지원금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준입니다. 양산 물금 신도시는 양산에서 가장 인구 증가가 뚜렷한 지역 중 한 곳입니다. 하지만 신도시 내 증산 지역의 상권 침체가 심각한 수준인데요. 과반수의 상가 점포들이 몇 년째 주인을 찾지 못하면서 그대로 방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구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산 물금 신도시 증산역 인근입니다. 건물 1층 전체가 비어있고 분양을 알리는 현수막이 건물 곳곳에 나붙어 있습니다. 인근 대형 쇼핑몰도 사정은 마찬가지. 문을 연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점포 상당수가 비어 있습니다. 60% 이상이 지금 공실로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가가 괜찮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 심리들 때문에 조금 이 분양이 어느 정도 조금 되었지만 지금은 경제 상황도 안 좋아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인구 유입이나 이런 것들도 안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가에서 떠나는 사람들이라든지 높은 분양가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평당 1억 원을 호가하던 실거래가가 그나마 안정되긴 했지만 인근 부산 지역 신도시 사정과 비교했을 때 평균 실거래가가 2천만 원 이상 높습니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신도시의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신도시 조성 당시 LH가 애초 업무지구였던 곳을 상업지구로 변경하면서 상가가 과잉 공급됐다는 겁니다. 그나마 이렇게 지금 현재 부산도 유부지 쪽에 남아있는 20만 평을 좀 어느 정도 좀 해결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정산들이 있습니다. 여기 요것도 한 20만 평 정도 됩니다. 요걸 지금 그린벨트 지역인데 그나마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가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 조건은 돼요. 이종 주거지 목적으로 해가지고 개발을 하게 되면. 양산시에서도 마케팅 지원과 재산세 인하 등의 상가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산 지역 상가의 공실률이 물금 신도시의 공실률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신도시의 주요 상권 형성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물금 신도시가 장기간 배드타운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경남도가 코로나19 위기 대응 예산을 늘려 역대 처음으로 예산 규모가 10조 원이 넘었습니다. 도는 지난 18일 기존 9조 9,763억 원보다 8,955억 원이 증액된 10조 8,718억 원 규모의 제2추경 예산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 등 민생경제 회복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창원시가 다중이용업소 휴업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체육시설에 전국 최대 규모의 휴업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창원에 사업장을 둔 자유업종 체육시설과 체대 입시학원 등 휴업체육시설이며 창원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신청을 받아 시설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미 다중이용업소 휴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일반 진료가 중단됐던 마산의료원이 18일부터 외래 진료를 재개했습니다. 경남도는 마산의료원의 흉부외과와 비뇨기과, 정신과와 피부과를 제외한 13개 과목이 진료를 다시 시작했으며 이후 순차적으로 내부시설 운영 재개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마산의료원은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전담 병원을 유지하면서 이 전담 병상을 155병상에서 98병상으로 줄이고 감염병 환자와 외래 환자의 동선은 분리 운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령군이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무자격 외국인 체류자를 대상으로 익명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익명검사는 무자격 체류자가 신분 노출과 추방, 검사 비용 등의 문제로 코로나19 검사를 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익명검사를 희망하는 무자격 외국인 체류자는 의령군 보건소를 방문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창군이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의 불공정 거래 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거창군은 긴급 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할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맹점이 긴급 재난지원금 결제를 거절하거나 부가세와 수수료 등을 이유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도 단속할 계획입니다. 창원 상공회의소는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의 남부내륙 고속철도 노선 직선화 건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창원 상공회의소는 남부내륙 고속철도 사업 기본 계획안이 경남 서부 권역에 집중돼 균형 발전과 효율적인 예산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경남 동부 지역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선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9일 오전 8시 30분쯤 창원시 의창구 소계동의 한 고물상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53살 A씨가 팔과 목에 화상을 입었고 컨테이너 한 개동이 전소돼 소방서 추산 9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가스버너에 불을 켜는 순간 바닥에 흘러있던 오일에 불꽃이 튀면서 불이 났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여성 농업인의 복지와 여가 문화활동 기회 제공을 위해 지난 4일 바우처 카드 발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드 발급 대상은 올해 2월까지 바우처 사업에 지원한 관내 여성 농업인 800여 명으로 농협 거제시 지부에서 2만 6천 원을 납부하면 13만 원이 사용 가능한 바우처 카드가 지원됩니다. 해당 바우처 카드는 올 연말까지 의료 분야와 유흥과 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남도는 정부와 별개로 도 자체 난임 극복 지원 사업을 다음 달 1일부터 확대 지원합니다. 도는 만 44세 이하 법적 혼인관계 부부에게 최대 10회, 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사실혼 관계 부부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원 횟수도 7회가 늘어난 최대 17회까지로 지원 금액은 시술 종류와 연령 등을 고려해 20만 원에서 최대 11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함안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6월부터 8월까지 석 달 동안 상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합니다. 감면 대상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과 10인 미만인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가운데 상수도 업종 구분이 일반용과 대중탕용인 소상공인입니다. 신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함안군 상하수도 사업소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한적십자사 경남지부와 LG헬로비전 경남방송이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9일 열린 이번 협약을 통해 LG 헬로비전 경남방송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도민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대한적십자사의 활동을 보도를 통해 홍보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도민을 돕고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함안군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온라인을 통한 함안 수박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달 12일까지 열리는 온라인 함안 수박 축제는 수박 레시피 이벤트와 영상 챌린지, 수박 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함안군은 이번 행사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박 농가의 농산물 판매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양산시가 코로나19로 승객이 감소해 감차 조치에 들어갔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20일부터 정상 운행합니다. 양산시는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학생들의 등교가 순차적으로 예정되면서 평일 기준 시내 마을버스 운행 횟수를 241대 1615회까지 늘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산시는 대중교통 이용 시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합천군은 오늘 29일까지 드라마틱 합천 한 달 살기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드라마틱 합천 한 달 살기는 만 18세 이상의 경남도 외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특히 청년도는 SNS 운영이 활발하거나 코로나19 의료진의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영상 속 주인공으로 살아보기, 캠캉스 체험 등 모두 5가지로 참가자들은 5일에서 30일 이내 기간 동안 원하는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함안군이 통영시와 지역 농수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추진했습니다. 거창군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수칙 전달과 안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창원시에서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단체 등과 함께 아기 두꺼비 보호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창원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안녕한 한 끼 드림 도시락 지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양산시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힘쓰는 의료진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밀양시청 광장에서 교통약자 콜택시 신차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함안군에서 실내 체육시설 재개장에 대비해 함안체육관을 사전 점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흐린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 23도로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은 없겠고 낮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남해 동부 전해상은 새벽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동해남부 앞바다는 바다의 물결 최고 4.0m로 매우 높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외선은 강하지만 낮 기온이 크게 높지 않아 불쾌지수는 활동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뉴스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